(20년) 뒤 새만금 간척지에 들어설 물의 도시 아리울. 웅장한 규모와 아름다운 디자인만으로도 보는 이들을 설레게 하기 충분하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광활한 물 울타리 새만금.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공간인 만큼 지속적인 생명력을 갖기 위해 어떤 가치를 담아야 하는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 세계에는 오로지 성장만을 쫓아 마천루 경쟁에 나서는 도시들이 즐비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곳을 살고 싶은 도시, 행복한 도시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수천 년 전 동아시아인들이 꿈꿨던 이상향 삼신산의 모습이 보여주듯 인간이 오래도록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곳이야말로 모든 인류가 꿈꾸는 이상향의 모습일 것이다. 새만금에 세워질 물의 도시 아리울의 개발이 시작된 지금 세계의 창조도시 프로젝트 역시 유사한 목표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탄소 제로 도시, 문화와 교육이 어우러진 인간 중심 지식 도시, 그리고 환경과 교통이 잘 계획된 청정 도시가 그것이다. 이들 도시들은 지속 가능이란 거대한 목표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새 문명을 열어줄 지속 가능한 도시 아리울. 우리는 이곳에 어떤 가치를 담아야 하는 것일까? 우리 사회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도시개발 방식을 써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건 이제 두바이식의 그 명품 건물 몇 개를 가지고 승부를 내려고 그러는 그 접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건 실패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매년 11월과 이듬해 2월이면 금강하구에서 관측되는 광경이다. 금강호는 하구의 두구로 막힌 담수호로 가창오리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가졌다. 금강하구와 인접한 만경강 하구 역시 담수화가 진행돼 가창오리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금강 하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새만금 지역 일대에 겨울 내내 월동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체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먹이를 찾기 위해서 그 만경강 하구 유역의 넓은 농경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남의 젖줄로 유유히 흐르는 만경강. (250리) 구비구비 생명이 흐르는 살아있는 강이다. 소설가 김우는 자신의 저서인 자전거 여행과 칼의 누레 서문을 빌어 만경강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가 만경강을 사랑한 이유는 단 하나, 아름답기 때문이다. 만경강과 동진강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강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그 두 강가에 수없이 가서 놀았습니다. 이 강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저의 저서 중에서 자전거 여행 그리고 칼의 노래 이 두 저서를 만경강에 바친다라고 저희 서문에 썼습니다.
만경강에는 광활한 갈대군락이 형성돼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는다. 만경강에는 귤이나 부들, 달뿌리 풀을 비롯한 67종의 식물이 서식한다. 또한 도요와 백로 같은 새들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한마디로 만경강은 답답한 도시의 숨통을 트여주는 친수 공간이자 생명이 숨쉬는 풍요의 공간이다.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 한몸이 되는 만경강 하구로 거슬러 가다 보면 새만금과 만난다. 새만금에는 동양 최대의 생태 습지가 조성되는데 생태 환경 용지는 개발 면적 전체의 21%에 달한다. 홍콩 습지공원의 33배가 넘는 면적이다. 습지는 자연 동식물은 물론 인간에게도 휴식과 건강을 줄 수 있는 생명의 공간이다. 세계 도시들은 도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생태 습지를 복원하거나 새롭게 만드는 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네덜란드의 수변 도시 알미어르. 도시 지구 사이로 거대한 습지가 조성돼 있다. 많은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곳을 찾아 살아있는 자연을 느끼고 그 안에서 휴식을 얻는다. Parma, in the north of Italy. We come from Parma, in the north of Italy. 알미어르 습지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에서 관리한다. 관리자 외에 누구도 습지 가까이에 다가갈 수 없다. 행여 사람의 손이 습지를 훼손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기 때문이다. 인공 간척지에 자연과 도시가 공존한다는 것은 기관이나 민간,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다. Almere is dus helemaal omringd door een natuurgebied. Natuurorganisaties, gemeente, Flevolandschap, provincie, Rijkswaterstaat. Alles heeft hier dus bij elkaar gezorgd dat dit allemaal bestaan blijft en uitgebreid wordt. 생태 습지는 알미어르 시가지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누구도 이곳을 메워 사람이 살 수 있는 건물을 짓자고 하지 않는다. 또한 왜 그곳에 습지가 있는지 의문도 갖지 않는다. 태초의 자연처럼 알미어르 사람들은 습지의 존재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새만금과 흡사한 간척지가 국토의 4분의 1이나 되는 네덜란드. 네덜란드 사람들은 수세기에 걸쳐 인간이 만든 땅이 가진 취약성을 목격해왔다. 어쩌면 이들에게 습지는 자연에서 빌린 간척지에 대한 일종의 보상인지도 모른다. 시대를 앞서 지속 가능성을 고민했던 네덜란드인들에게 습지의 재생은 지극히 당연한 선택인 것이다. 수변 도시 알미어르는 암스테르담 동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곳에 있다. 인구 20만의 작은 도시 알미어르는 새만금과 무척 닮아 있다. 바다를 메워 조성된 도시이기 때문이다.
1968년 암스테르담을 비롯한 주변 도시들은 인구와 주택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그래서 암스테르담 앞 바다를 매립해 25만 명의 인구를 수용할 신도시를 만들었다. Older city is organically developed, and here we had to make a plan. And in the 70s, they made a structure plan for Almere, where they designed as a polynuclear city, as we call it, which means that you have several centers. 어느 하나 비슷한 건물을 찾기 힘든 데다 장난감 가게 같은 독특한 디자인의 건물들이 즐비한 알미어르. 박스 한쪽을 들담한 것처럼 생긴 이 건물은 쓰레기 집화장이다. 도심 한복판에 들어서기 쉽지 않은 시설이지만 디자인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알미어르 신도시는 5개 지구로 조성됐는데 이 가운데 1980년부터 시작된 중앙지구 개발에는 유명 건축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특히 세계적인 건축가 램 쿨하스가 94년부터 도심의 마스터 플랜을 총지휘했다. There is a green structure between all those parts, which means that all citizens in this city have, in a very short distance, a park or a forest or a green place where they can go to with their dog or just walk with their children. And that's what people who are most of the time coming from a big city, without all those nice things, which they appreciate very much. 알미어르 도심에서는 좀처럼 쓰레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청결한 인상을 주는 곳인데 이런 깨끗함의 비밀은 바로 땅속에 있다. 도로 아래 미로 같은 관들이 숨어 있는데 이것이 쓰레기 관로 수송 시스템이다. 중앙 제어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움직이는 이 시스템은 쓰레기를 투입구에 버리면 지하 매설 관로에 흐르는 고속의 공기와 함께 중앙 집화 시설로 운반돼진다. Het is één pijp en het zijn 3 fracties. Er komen door één pijp 3 fracties binnen. En die 3 fracties worden hier gescheiden. In papier, GFT-afval en restafval. 중앙 집화 시설로 옮겨진 쓰레기는 이곳에서 종류에 따라 소각장에 투입되거나 컨테이너에 자동 적재된 후 최종 처리장까지 운송되기도 한다. En in Almere wordt het volledig automatisch gedaan, zoals u dat heeft kunnen zien net met de inwerpopeningen. Het voordeel daarvan is dat je geen rommel op straat vindt. Het is schoon, het is veilig en je maakt er alleen gebruik van als je ook bevoegd bent om daar gebruik van te maken. Dus al met al is het een heel eenvoudig systeem. 쓰레기는 버릴 때부터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 그리고 일반 쓰레기로 철저하게 분리 배출하게 돼 있다. 시민 누구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지만 투입구를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그네틱 카드가 있어야 한다. 카드를 사용하면 횟수와 무게가 측정돼 쓰레기 배출량이 기록되고 그만큼의 사용료를 지불하면 된다. 이 시스템으로 인해 알미어르 사람들의 도시에 대한 자부심 또한 대단하다. Je hebt geen rotzooi. Je hebt geen rotzooi. Alle zakken gaan meteen weg. En het blijft schoon op straat. 쓰레기 자동 처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가정은 시청 주변 3천여 세대로 현재는 제한적이다. 그러나 세계 많은 도시가 쓰레기 문제를 단순히 인력을 늘리거나 수거 빈도를 높이는 것에 그친 점과는 비교되는 모습이다. 유럽의 도시들처럼 평지에 들어설 아리올 디자인이나 청정 시스템은 도시의 지속 가능함을 실현시키기 위해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이른 아침 등교하는 학생들 상당수가 자전거를 이용한다. 학생들은 학교 한쪽에 마련된 자전거 주차장에 차례차례 자전거를 세우고 교실로 들어간다. Ik denk dat zo'n tussen de 70 en de 80% van de kinderen komen hier op de fiets, afhankelijk van het weer. 자녀를 자전거 뒷좌석에 태워 학교에 등교시키는 산드라 씨. 15년째 이곳에 살고 있는 그녀에게 자전거는 이미 삶의 일부다. Ja, denk ik wel. Het is ook sowieso veiliger, ook voor de kinderen naar school over de fietspaden. Alles is heel snel bereikbaar via de fietspaden. Dus ook dat ben ik wel heel tevreden over. 잘 닦여진 자전거 도로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자전거가 제갈길을 찾아 달리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자리 잡고 있다. 알미오르의 자전거 도로는 대개 목적지까지 직선으로 나 있다는 점이다. En dat betekent dus dat in het ontwerp van een wijk in een nieuwe stad zoals Almere daar ook heel goed rekening mee wordt gehouden. Heel veel fietspaden. En dat betekent ook dat in het dagelijkse leven ook gekeken wordt, of naar het dagelijkse leven gekeken wordt van hoe verplaatsen mensen zich, hoe gaan ze van hun huis uit naar bijvoorbeeld de supermarkt, naar school. En dat zijn voor de fiets ook altijd de kortste routes. Met de auto moet je altijd vaak nog wat omrijbewegingen maken. 알미오르의 사람들이 마음 놓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획기적인 도시 디자인 덕분이다. 시는 도시 계획 단계부터 주택과 자전거길을 우선 배치했다. 필요에 따라 좁은 인도를 나눠야 하는 우리 자전거 도로와는 대조적이다. 자전거에 대한 이들의 세심한 배려는 시의 수송 분담률에서 드러난다. 알미오르에서 자전거는 하나의 독립된 대중교통수단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Waarom bent u niet met de bus gekomen, maar met de fiets gekomen? Omdat het vlakbij is, dus dan doe ik er net zo lang over. Duurt net zo lang. En omdat het sneller gaat, want de bus rijdt toch wat om. 자전거를 타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버스를 이용한다. 알미오르의 대중교통은 자동차와 철저히 분리되어 있다. 아예 도로 자체가 버스 전용선으로 설계돼 버스는 자동차의 지정체와 상관없이 제갈길을 막힘없이 달릴 수 있다. 그 때문에 언제나 자동차보다 빠른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다. Voordeel van een busbaan, dat je niet constant met auto's bezig bent. Dat is het voordeel van de busbaan, ja. En eigenlijk alleen verkeer van de zijkant, dus niet waar jij rijdt. 첨단화된 운행 시스템은 정류장에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디지털 상황판을 통해 노선이며 운행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준다. 알미오르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선호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접근성이다. (90%의 주거지역에서 400~500m 안에 버스 정류장이 위치하고 있다. 특히 병원이나 양로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시설은 도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정류장과 인접하도록 설계했다. 또 버스는 전철역을 중심으로 순환하고 있어 사람들은 언제든 기차로 갈아타 시내를 벗어날 수 있다. Het busvervoerssysteem is heel goed verbonden met het treinvervoer. Bijna elk station heeft bushaltes
En het is dus heel makkelijk voor mensen om vanuit de bus de trein te nemen naar Lelystad of naar Amsterdam of naar Utrecht. Het is heel makkelijk om over te stappen. 이 같은 환승책에는 정확한 시간이 요구되는 출근 시간에 빛을 발한다. 통계에서 알 수 있듯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은 평소보다 출근 시간에 배 가까이 높았다. Met de auto kan je in de file terechtkomen en ik weet nooit of het een half uur gaat duren of 1,5 uur. En met de fiets en de trein weet ik dat wel. Ben ik een half uurtje klaar. 대중교통은 무엇보다 편리하고 빨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알미어르의 교통수단은 이 두 가지 목적을 다 이룬 듯하다. 네덜란드의 알미어르에서 도로는 자동차가 아닌 사람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다. 사람이 우선시되고 보행자가 존중받는 도로. 더불어 환경까지 생각하는 네덜란드인의 마음과 부단한 노력까지 담아내고 있다. 새만금 실천 계획에도 효율적이고 편리한 도로와 신도심 교통에 관한 밑그림이 그려졌다. 사방이 땅끝이고 물끝인 새만금에 조성될 신도시 아리울은 국내 유일의 평지 도시가 될 것이다. 주민들의 건강과 편리함을 담보할 수 있는 간척지 알미오르의 도심교통은 아리울이 추구하는 이상과 무척 닮아 있다. 친환경 도시로 조성될 아리울이 추구하는 또 다른 가치는 친환경 에너지 분야다. 태생부터 환경적인 부담이 있었던 만큼 새만금은 환경 친화적인 도시 형태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탄소 발생 없는 신재생 에너지를 근간으로 한 에너지 자급자족 도시는 새만금이 추구해야 할 또 다른 가치다. 사막 한가운데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나무가 도시 곳곳을 빼곡히 메우고 있다. 사막의 모래바람을 뚫고 녹색 성장을 시작한 아부다비의 모습은 분명 삭막한 빌딩 숲의 두바이와는 달라 보인다. 아랍에미리트 토호국 중 맏형격인 아부다비는 최근 몇 년 사이 여느 중동 국가들과 차별화된 행보를 걷고 있다. 기존의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대체 에너지를 통해 건설하는 도시. 지금껏 어느 나라도 도전하기를 주저했던 단지 꿈으로만 그려왔던 탄소 제로 도시. 그러나 아부다비는 꿈이 아닌 눈앞의 현실을 구체화시켜가고 있다. 전 세계 가장 큰 오일 생산지 중 하나인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가 재생에너지를 전체 동력으로 공급하는 탄소 제로 도시를 세계 최초로 건설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마스다르 시티다. Masdar City. I mean, Masdar City means the source of knowledge, the source of innovation, the source of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the source of new energy. This is how Masdar City will be. 마스다르 시티는 지난 2008년 2월 착공했다. 지난 2년간 기반 공사가 진행됐고 중심부에서는 조심스럽게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도시 면적은 여의도의 3분의 2 정도로 거주 인구 약 5만의 계획 도시다.
if you realize Masdar Sustainable Cities is actually building Masdar City. And we are capturing the know-how and the knowledge, okay, in the build of this city. And eventually this will help Abu Dhabi, the UAE, the region to build more sustainably in the future. And this will be a role model for the whole world to follow. 자원이라는 뜻의 마스다르. 그러나 마스다르에서는 석유와 석탄, 가스 등 어떤 화석연료도 사용되지 않는다. 필요한 에너지는 모두 친환경 에너지로 채워지는데 사막이란 특성을 고려해 주된 에너지원은 태양이다. 모든 건물에는 태양광 지별판을 만들고 태양 에너지로 도시 에너지 수요의 97%를 충당할 계획이다. 태양 에너지로 모자란 나머지 도시 동력은 바람을 이용하는데 사막 바람의 특성을 고려한 독특한 형태의 풍력 터빈을 가동할 예정이다. 마스다르에서 물은 두세 번 재활용된다. 바닷물을 담수화한 물을 먼저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모두 재처리를 거쳐 도심 조경이나 곡물 재배에 사용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마스다르의 물 소비량을 다른 도시의 절반 이하로 떨어뜨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탄소 제로 도시 실현은 과연 가능한 것일까? To change the market is a very difficult thing. So we needed to have contractors, consultants, supply chain, subcontractors, suppliers understand our mission and our vision. So we need to educate the market a lot. That's why it's taking time, because the market was not ready for this major change in developing green standards and a new way of construction. 마스다르에는 자동차가 없다. 탄소를 내뿜는 자동차 대신 마스다르가 선택한 교통수단은 캡슐 모양의 운송수단인 PRT다. 무인 중앙 통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PRT는 바닥에 깔린 자기장 장치를 따라 전용 도로를 달리게 된다. 규모가 크지 않은 마스다르의 모든 건물은 걷기 충분한 거리 내에 배치할 계획이다. 아부다비는 마스다르의 거주자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 The quality of life will be different. You know, when you have a place where no fossil fuel cars, so you can walk in the street, it's safer, it's cleaner, the air is cleaner, it's quicker to move around. You don't have to suffer traffic or parking times. It's easier to communicate close to your house. If you live here, you can work. 에너지 절약에 효율적인 아부다비 전통 도시의 디자인도 그대로 빌려왔다. 건물 간격을 최대한 좁히면 그늘이 만들어져 에너지 효율은 물론 걸을 때 쾌적한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도시를 디자인했다. 세계는 지금 에너지와의 전쟁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위기의식이 앞다투어 탄소 절감에 동참하게 했다. 자연스럽게 탄소 발생량 감축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가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아부다비는 화석연료 부분에서 선두를 유지해왔다. 지금은 또 이런 세계의 관심보다 한 발 앞서 미래형 탄소 제로 도시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에너지 부문 선두 입지를 더욱 강화하려는 아부다비.
마스다르 시티는 그런 아부다비의 꿈을 실현시켜 줄 것이다. 이 마스다르 시티 단순히 도시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국가,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연구개발, 즉 대학가 그리고 기업 이런 것들이 함께하면서 정말 제대로 도시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해내는 그런 차원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래 지속 가능한 도시를 추구하는 아부다비가 에너지 이상으로 관심을 쏟아붓는 분야는 문화다. 바다 위에 조성되는 거대한 문화에서 샤디앗 아일랜드가 바로 그 증거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 국가가 단숨에 문화 강국이 될 수 없음을 깨달은 아부다비는 자국의 문화와 전통을 찾는 대신 지름길을 택한다. 그들이 가진 최대의 무기 오일 달러로 세계의 문화를 사모은 것이다. 천문학적인 돈으로 서양 최고 문화 브랜드를 유치하고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이 세워지는 곳. 그곳이 바로 아부다비가 자랑하는 문화 중심지 샤디앗 아일랜드다. 이슬람의 거대한 모스크를 연상시키는 루브르 아부다비. 자존심 강한 프랑스인들은 문화유산은 팔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반발했지만 세계적인 문화의 상징을 손에 쥐고자 한 아부다비의 의지가 더 강했다. 루브르 이름 석자를 얻는데 12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은 일화는 유명하다. 샤디앗 아일랜드에는 사막의 루브르로 불리는 루브르 아부다비를 비롯해 세계적인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이슬람의 곡갈 모양 바람탑을 초현실적인 디자인으로 승화시킨 구겐하임 중동 분관이 8년 뒤 개관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자국의 문화를 찾는 작업도 함께 진행된다. 세이크 자이드 국립박물관을 비롯해서 행위예술센터, 해양박물관 같은 다양한 문화시설이 착공을 앞두고 있다. 루브르로 가는 그 브랜드를 아부다비의 로컬들이 갖고 있는 브랜드하고 믹싱해가지고 중동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 지역을 아우르는 그러한 문화의 힘, 브랜드의 힘을 자기들 믿고 있기 때문에. 두바이가 비즈니스 중심이라면 아부다비는 전 세계 지식과 문명이 모이는 문화 수도를 준비하고 있다. 문화야말로 최고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투자이기 때문이다. 샤디앗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문화에 대한 고려 그리고 그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고자 하는 노력이 결국에는 미래 도시를 아주 살찌우는 그런 하나의 영양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앞으로 많은 새롭게 만들어질 또는 새롭게 되살아날 도시에서 꼭 필요한 것은 그 지역의 문화, 그 지역의 정체성 이런 걸 살리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를 막아 만든 간척지 새만금. 땅이 가진 역사라야 매립 시점이 원년이겠지만 역사와 달리 문화는 짧은 시간이라도 아이디어와 노력 여하에 따라 채울 수 있는 아이템이다. 문화는 새로운 땅에 사람을 모으고 이들이 정신적으로 더 성숙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분명 포기할 수 없는 요소다. 자본의 힘으로 세계의 문화를 수집하는 아부다비의 방법을 수용하기에는 분명 무리가 있다.
그러나 기능적인 부분에만 치중하고 있는 새만금과 비교해 볼 때 아부다비는 빈약한 문화적 자원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새만금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식 기반이 되는 교육은 문화 못지않게 중요하다. 문화와 더불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지식과 교육이다. 불과 10년 전 중동에서 교육이란 서구 문명 세계에서 빌려오는 것이었다. 자국에는 배움의 근간도 교육할 만한 대학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껏 아랍에미리트의 경제는 외국인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고 유지되어 왔다. 자국 국민들은 점점 더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 일자리는 단순 노동직이 대부분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아랍에미리트 토호국 대부분이 교육에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배움이 없다 보니 안정된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실업률도 어느 국가보다 높다. 아랍에미리트의 총리이자 부통령인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두바이의 기적을 이끌었던 그는 요즘 사제 100억 달러를 교육에 투자하며 중동의 새로운 지도자의 상을 보여주고 있다. 두바이의 현재를 만들었던 그가 뒤늦게 교육에 눈을 돌리게 된 이유는 뭘까? 셰이크 모하메드는 교육만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임을 알고 있다. 돈과 자원이 아무리 많다 한들 누구도 아랍에미리트를 선진국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Actually, we got the whole support from Maktoum Foundation because they were the authority, the establishment that giving us the scholarships. They make the dream as a reality. They help us to be graduating today. 두바이의 기적에 이어 이제 중동의 기적을 꿈꾸고 있는 셰이크 모하메드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거대한 교육재단을 만들었다. The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Foundation is an endowment from His Highness She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of $10 billion to support human capital development in the Arab world in order to reach to the knowledge economy. All these areas is the focus areas of the foundation. Through it, we are looking to build an elite population whom will be our leaders in the future and create the move towards the knowledge economy. 중동 지역 인구의 절반이 20세 이하의 청년층이다. 막툼 재단은 이들에게 무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랍 전체의 희망을 찾고자 한다. 교육으로 문명의 땅, 테러의 땅이었던 중동의 이미지를 벗어버리겠다는 굳은 의지가 엿보인다. One of my dreams is to keep connecting with the people here in UAE to be helpful for my Palestinian community as well as for UAE community. 막툼 재단의 후원으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졸업 후에는 두바이에서 일하게 된다. 외국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두바이의 기업에 이제 원주민들의 자리가 하나둘씩 늘어갈 것이다. Building human capital again is a very important thing. So we need to upscale the educational system to create our new generation who will change the society and who will upscale the economy of the whole Arab region to become one of the leading economies in the world.
in 2020. 지난 2003년 두바이에는 세계 최초로 백화점식 대학타운 날리지 빌리지가 등장했다. 현재 날리지 빌리지에는 20여 개의 세계 유명 대학들이 모여 있다. 경영대는 미국의 교육기관이, 공대는 독일의 교육기관이, 음대는 프랑스의 교육기관이 담당하는 시기다. We have only about 50% of our students are local from the Emiratis, and almost more than 50 students are in fact international students. They come to us from a lot of parts of the world, and we would love to attract students from Korea. 해외 유명 단과대학을 끌어모아 만들어진 거대한 종합대학 날리지 빌리지. 세계 최초, 세계 최고, 세계 최대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나라 두바이는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한 방법으로 또 한 번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를 이어갔다. 날리지 빌리지의 학생 수는 해마다 두세 배씩 늘고 있다. 그만큼 인재를 필요로 하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날리지 빌리지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 육성을 우선시한다. I hope to get a very good job because I'm studying something very hard, which is business, tourism, marketing, and management, 3 in 1. Yeah, so I hope one day I will be an executive or a chairman like my father in a big company. 다국적 교육타운이라는 말에 어울리게 현재 날리지 빌리지에는 세계 87개국에서 온 수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두바이 학생들도 유학 대신 자국을 선택한다. Islands. I did not test yet. We have a lot of good options. We have Universities. Yeah, That's our so universities, knowledge village. yeah, and plus, you know, we're just fresh out of school, so we're not that good. You know, if I go somewhere abroad, I'm still not, you know, I don't know how to handle stuff. So if I stay here. 두바이에서 배운 학생들은 자신의 포부도 두바이 안에서 펼치고자 한다. 그들의 대학이 그랬듯 그들을 원하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두바이에 있기 때문이다. It would be perfect if I can get a job, especially in the solar field, and if it's possible, I would like to do a master degree at this university. 세계의 도시들이 지속 가능함을 얻기 위해 지식과 창조 경쟁에 나서는 지금 모든 이의 관심은 교육과 문화로 쏠려 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을 이끌 핵심 역량으로 교육을 지목하고 육성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새만금이 동북아 창조 허브를 꿈꾼다면 지금부터라도 국경 없는 배움터를 조성하고 인재를 모아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는 이제 순간의 찬란함보다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이 더 오래도록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에 눈을 돌리고 있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도시 새만금. 이제는 우리도 그 가능성을 서서히 구체화시키는 단계에 들어섰다. 알미어르와 아부다비가 엄청난 자본과 노력, 시간을 들여서라도 기필코 만들고자 한 지속 가능한 도시.
이제는 그 철학과 비전을 희망의 땅, 새만금의 도시 아리울에 제대로 담아내는 일만 남았다.